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연 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광장시장입니다. 한 음식점의 아주머니와 덴마크 여성 손님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외국 여자가 뭘 모르나 보네. 잘 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 먹어. 광장시장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외국인 손님이 시켰던 음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을 불만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온 덴마크 여성 소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덴마크 여성 소피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제약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뉴욕으로 출장 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으로의 첫 여행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땐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도시, 화려한 불빛과 대도시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말 설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가 너무 붐벼서 저는 망망대해의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타임스퀘어를 거닐며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하고 센트럴파크를 탐험하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작은 커피 한 잔부터 보고 싶은 뮤지컬 티켓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비싸다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뮤지컬 티켓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가 표가 모두 매진되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 왔다는 설렘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많은 인파들은 서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덴마크에서 익숙했던 친근한 고개 끄덕임과 미소가 그리워졌습니다. 분주한 거리, 귀가 먹먹해지는 소음, 끝없는 기다림의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뉴욕에서 마법을 발견할 줄 알았지만 혼돈과 지갑의 상당한 부담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맨하탄 북부의 할렘 지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덴마크 스타일의 옷차림인 저는 할렘 도시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할렘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버스를 잘 찾아 숙소로 돌아갔지만 그날 저는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잠들기 전까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뉴욕을 계기로 여행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엽서나 영화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반면 실제 여행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낯선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뉴욕을 떠난 후 새로운 풍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자유의 종과 미국이 탄생한 유서 깊은 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뉴욕보다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적지는 흥미로웠지만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다른 현대식 건물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유명한 치즈스테이크를 먹어보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자갈길을 걸었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고향과 계속 비교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던 매력은 없었어요. 뉴욕에서 여행에 대한 환멸을 더욱 크게 느끼며 끝났어요. 어쩌면 여행은 제 취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세계를 탐험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고 저처럼 집에 머물러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덴마크로 돌아온 저는 다시 고향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내 집과 가족들, 친구들이 있는 나의 나라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보낸 공식 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제가 6개월간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큰 장벽으로 다가왔고 좌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독특하고 매운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측면도 걱정됐어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사회적 규범은 얼마나 다를까? 저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낯선 얼굴과 한글 간판으로 뒤덮인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헤매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를 망설이게 한 것은 환경의 낯설음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곳의 높은 생활비를 생각하면 혼자 여행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은 항상 피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엔 다를 거라는 설레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력서에 국제 업무 경험을 추가할 수 있는 이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과감히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장은 종종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 회화책과 지도,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과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필수품을 챙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리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올라타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산 옆에 고층 빌딩이 솟아있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도시는 새로운 모습이었죠.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바빴지만 저녁마다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지하철은 사용하기 쉽고 항상 정시에 운행되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저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려고 노력했고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 땅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위계 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함께 행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였지만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같이 동료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사를 잘 따르며 이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저희 노력을 높이 평가한 동료들은 저를 지지하고 우정을 쌓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퇴근을 하고 한국인 동료들과 치맥을 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치킨들을 맛보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업무에서 만난 관계 이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치맥 타임을 통해서 제가 업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들의 공감과 앞으로 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서울 외곽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인왕산의 고즈넉한 산책로를 하이킹하고 강화도에서 바다의 평온함을 경험하고 유서 깊은 도시 경주도 탐험했습니다. 각 여행지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유산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한국 생활은 탐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고궁을 방문하고 바쁘지만 질서 정연한 광화문 거리를 따라 출근하고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 여행지를 알아보다가 광장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흥미가 생긴 저는 광장시장이 제 숙소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퇴근길에 들려보았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호떡은 물론이고 빈대떡과 육회도 먹어보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했던 빈대떡은 맛있었고 함께 먹었던 육회도 날 것이라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먹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에 함께 먹는 막걸리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떡과 국화빵 그리고 과일 꼬지를 사 먹으며 입가심까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광장시장에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 돌아와서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한식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볶음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냉동 볶음밥을 즐겨 먹었는데 맛은 새롭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현지 요리 교실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보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김치를 제대로 담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터졌죠. 그 김치를 숙소에 가져와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경험 중 하나는 남산 등반이었습니다. 산행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보고 나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으로 모든 것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여행에서 시골의 조용한 아름다움도 발견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고요한 논밭, 작은 마을의 차분한 생활 속도는 도시의 번잡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한국 전통 도자기에 대해 배우고 오후에는 작고 불완전하지만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념품인 나만의 도의 목걸이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이 조화를 이룬 한국,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지못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숙소 근처 길을 따라 걸으며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망스러웠던 미국 여행 이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험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은 저희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사람,
문화에 대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은 주변 지인들은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한국의 홍보대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발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그들에게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덴마크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을 통해 열린 마음을 갖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이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과 삶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꾼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경험이었어요. 경험의 아름다움, 탐험의 즐거움은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차 안 빼시면 지금 불법으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 역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지금 돈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스페인 여성과 한국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을 기세인데요. 주변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스페인 국토부에서 일하는 여성, 35살 로라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외교 통상학부를 졸업하고 스페인 국토부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최근 한국의 고속도로 서비스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한국 고속도로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출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기에 한국은 스페인보다 땅의 넓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 같은 넓은 나라에 가야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딸 안나는 모든 면에서 저와 정반대였어요. 7살이었던 딸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쳤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방탄소년단이 사는 곳에 가자. 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의 번화한 서울이었지만 여행의 목적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페인 국가 한국의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저를 선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사례를 배워 고국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를 놀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잘 갔다 오라는 인사뿐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생소한 항공사였고 기대도 없었어요. 안나가 배가 아팠을 때 승무원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의 넓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이런 사려 깊은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승무원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에 매료되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이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거 알아요? 딸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순조로웠어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고 효율적인 출입국 수속 절차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다른 국제공항에서 겪었던 긴 기다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공항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인자한 얼굴의 청소부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나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그녀는 사탕을 건네며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가족용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설의 청결함과 세심한 배려가 유럽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첫 번째 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한국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한국의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몇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평원에 있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두색이라기보다는 짙은 초록색의 나무와 산들이 가득했어요. 안나는 바뀌는 풍경만 봐도 저보다 신나 보였어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자 스페인에 있을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구멍이나 다른 흔적도 없었어요. 한국 도로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꼼꼼히 하는 건지 놀랐습니다. 저는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잘 닦인 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저를 왜 한국으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정거장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 휴게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소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들리는 스페인 휴게소와는 달랐어요. 현대식 건물과 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제가 식물원 온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기보다는 동네 공원에 더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발밑에 도로가 보였습니다. 관광지 같았어요. 휴게소에서만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부 시설은 더 놀라웠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 무료 WiFi, 다양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 카페까지 있었어요. 정말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빈 화장실과 사람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휴게소에 본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식부터 서양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골랐고 안나는 K-팝 영상에서 들어본 불고기 요리를 신나게 선택했습니다. 안나가 놀이 공간에서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종종 느껴지는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휴게소 방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우고 쉬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환대와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세심한 배려, 환영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모두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기능적인 휴게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버스에 타는 것이 꺼려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편안함, 효율성,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비인격적이고 실용적인 휴게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해안가에 있는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휴게소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큰 창문과 야외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해양생물과 보존에 초점을 맞춘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해양 생태계와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교육적인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휴식 공간에 담긴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외에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려던 순간 급하게 노선 변경을 하던 앞차 때문에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정말 머리가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견인차가 와서 제 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렌트카 회사에서 보내준 건 줄 알고 차를 넘기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갑자기 견인차를 막아서면서 일단 차를 갓길로 빼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운전자는 저 사설 견인차에 차를 보내면 큰 돈을 내야 한다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급하게 차를 갓길에 댔는데요. 운전자는 번호를 누르고 제 상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르기만 하면 무료로 다음 휴게소까지 견인을 해준다면서 얼마 뒤 도로공사에서 견인차를 보내주었고 저는 휴게소로 이동을 해서 무사히 렌트카의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이었어요. 휴게소뿐만 아니라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방문지는 최첨단 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고속도로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었고 직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관리에 컴퓨터를 통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스페인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용자가 문자만 보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과연 IT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점심은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더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전통 공연, 미술품 전시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화를 접목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유산을 알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고속도로의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는 에코 브릿지와 방음벽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프라를 계획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감탄이 커졌습니다.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기술과 문화의 통합은 모두 스페인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고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에 대한 추진력, 지역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제가 가져가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도시 인프라 등 모든 것이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인간과 문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행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는 단순히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화 교류, 혁신, 스페인의 잠재적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공공인프라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점과 선진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스페인 문화와 환경의 독특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사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만 먹어봐. 정말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광장시장에서 영국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아랑곳 않고 음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외국인은 울먹거릴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고 아주머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 반복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의 평범한 직장인 프레아 누르라고 합니다. 영국은 맛없는 요리로 유명한데요. 쓰레기를 먹는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저도 영국인이지만 이 말에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 정도로 영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영국에 놀러가면 제일 맛있는 음식은 맥도날드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어리 파이, 돼지 피를 넣어 만든 블랙 푸딩, 맛없는 음식을 줄 세우기 하는 게 쉬울 정도예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고 싶게 마련인데요. 쌀쌀한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우연히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독특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전, 매콤한 떡볶이, 지글지글 바비큐 등 군침이 도는 영상을 넋을 잃고 지켜봤죠.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위생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저는 당장 저걸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런던의 서울 플라자라는 곳에서 떡볶이와 불고기, 한국 재료들까지 팔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떡볶이를 먹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떡볶이 접시가 도착하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원통형 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하고 윤기 나는 소스가 묻어나는 선명한 빨간색의 떡볶이였죠. 매콤한 고추장과 달콤한 향이 섞인 진하고 감칠맛 나는 향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프레아는 눈을 감고 그 풍미에 몸을 맡겼습니다. 떡볶이는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매운맛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여운을 남기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단맛, 매운맛,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전에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프레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설렘,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대한 즐거움,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문화에 대한 유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식과 사랑에 빠졌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플라자, 진열대에는 고추장, 된장, 김치 등 들어본 적도 없는 식재료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 가지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요리는 비빔밥이었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볶은 채소와 소고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걀 프라이를 밥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리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매콤한 고추장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은 대담하고 생생하면서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맛이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에서 직접 맛보는 한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저축하고 계획한 끝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이 커졌습니다. 한국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리와 광경, 냄새의 교향곡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 도착했고 한국의 미식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제육볶음이었어요. 기사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저는 미리 찾아놨던 기사식당에 들어갔어요. 제육볶음 한 접시가 앞에 놓이자 향기만으로도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썬 돼지고기를 매콤한 소스와 함께 볶은 후 양파와 당근을 듬뿍 얹은 제육볶음은 정말 군침이 절로 돌았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돼지고기는 부드러웠고 소스의 진하고 매콤한 풍미를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양파의 단맛, 마늘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아름다운 균형을 이뤘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어요. 남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에서 불맛이 났어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이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식당에 계시던 아저씨들은 제가 한 입 먹고 행복해하는 걸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다음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영국에서 먹었던 것과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밥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와 소고기를 얹고 익힌 달걀을 얹은 비빔밥이 담겨 나왔습니다. 고추장 한 덩어리와 함께 모든 것을 섞어 비볐어요. 제가 만든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고추장의 맛이 달랐거든요. 고추장에서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고추장에도 소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볶음 고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와서 먹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은 요리 탐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포장마차에 들러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광장시장 방문이었습니다. 미로 같은 포장마차들이 즐비했고 각기 다른 한국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상인들이 자신의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갓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고소한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시장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순대와 떡볶이를 같이 먹기 위함이었죠. 영국에는 블랙푸딩이라는 돼지 피를 넣어서 만든 소시지가 있는데 순대도 돼지 피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첫인상은 무서웠어요. 시커면 색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면이 조금 징그러웠습니다. 순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상태로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작은 소금 한 접시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음식보다 맛없는 건 한국에 없으니까. 심호흡을 하고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소금에 살짝 찍어 첫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순대는 진하고 고소한 섬세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식감은 부드러웠고 소금이 그 맛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영국이 돼지 피로 블랙푸딩 같은 음식을 만들 동안 한국은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저는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다들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건 또 다른 맛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의 맵고 달달함과 순대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국은 같은 음식도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서울의 미식 풍경을 탐험하면서 식사 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눔과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식당의 투명성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식당이 오픈 키친을 운영해 식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요리라는 예술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키워주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먹었어요.
매콤한 떡볶이부터 흑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호떡까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매콤달콤한 닭튀김부터 달콤한 팥소를 넣은 생선 모양의 빵까지 다 먹어봤어요. 요리는 맛의 폭발이었고 각자의 특산품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는 방식에 놀랐어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김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야채와 달걀, 때로는 고기나 생선으로 채워진 김밥은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기에 완벽한 간식이었습니다. 현지 요리를 직접 해보지 않고는 미식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고 현지인에게 직접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영국에서 워낙 많은 한식당에 다녔고 그때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신선하고 아삭한 배추와 다양한 양념이 한 그릇씩 주어졌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재료를 섞고 문지르고 발효 과정과 김치의 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김치에 이렇게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대하의 고춧가루부터 멸치 액젓, 온갖 무, 파까지 배추를 절이고 속을 섞고 그걸 다시 넣었어요.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음식인 줄 몰랐어요. 다음으로는 수육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돼지고기를 거의 통째로 끓는 물에 넣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기를 굽거나 오븐에 넣는 경우는 있어도 끓는 물에 직접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기를 꺼내보니 고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요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수고의 결실을 즐겼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와 수육의 조화가 엄청났어요. 특히 수육은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한식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며 수업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가 제일 가는 미식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 오지 않은 프랑스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 모든 음식을 먹어보면 한국을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거든요. 한국에서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요. 시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든 길거리 노점상에서 공동 식탁에 앉든 현지인들과 함께 요리를 하든 음식은 항상 연결과 이해의 수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만 가도 음식을 작게 잘라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한 한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음식, 발효 음식, 바비큐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한식과의 인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한식을 계속 탐구하고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식 디너 파티를 열어 제가 경험한 한식의 맛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이 정신을 살리고 한식이 제게 가져다준 기쁨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경주의 궁중 요리, 보성의 차밭 등 탐험할 곳이 너무나도 많았죠. 방문할 때마다 이 매혹적인 요리 풍경에 더 많은 층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미식 모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견과 연결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한식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식은 언제나 제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